나는 한때 가족의 자랑이었어.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지.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공부에 매달려 명문대에 들어갔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 모든 게 무너진 건 딸아이의 결혼식 날이었어. 나는 그저 웨이터일 뿐이야. 사위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지. 손님들 앞에서 웃으며 내뱉은 그 말, 나는 그 순간 죽고 싶었어. 아니, 죽는 대신에 살아서 복수하기로 했어? 그날 결혼식장 안에서 내 가슴이 터질 듯 아팠지만 10분 후 나는 전국 TV에 나가 그 모든 비밀을 폭로할 거였어. 그게 시작이었어. 내 이름은 박민준. 52살, 평범한 아빠.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어.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가던 결혼식 날 이 딸아이, 지은이가 28살에 결혼하는 거야. 상대는 유명 로펌의 젊은 변호사, 강태호. 그는 완벽했어. 잘생기고 유창한 영어, 해외 유학 경력까지. 지은이는 그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나는 솔직히 반대했어. 왜? 직감이랄까? 태호의 눈빛에 내 딸을 향한 사랑보다는 야심이 더 커 보였거든. 하지만 지은이가 울면서 아빠, 태호 오빠가 나를 정말 사랑해라고 하니 나는 물러섰어. 그래,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렇게 말하며 나는 모든 걸 포기했어. 결혼 비용은 내가 댔어. 5억 원 가까이, 강남 최고 호텔의 연회장 대관, 300명 손님 초대, 한식 풀코스에 와인까지. 태호의 가족 쪽은? 민준 씨, 우리는 좀 하며 손 떼더라. 그래서 내가 다 짊어졌지? 웨이터 복장.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그날 아침부터 내 마음은 불편했어. 결혼식장 입구에서 태호가 나를 보더니 살짝 인사하더군. 아버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이랑 제가 평생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어. 태호야, 너희 둘이 잘 살면 그게 다야. 그런데 그 미소 뒤에 태호의 눈에 스치던 건 경멸? 아니, 착각인가 싶었어.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니 나는 바빴어. 호텔 스태프와 협의하며 테이블 세팅 확인하고 지은이 드레스 마지막 점검까지. 태호의 친구들, 대부분 변호사나 재벌 2세들. 그들은 나를 보며 속삭이더라. 저 아저씨가 신랑 아버지? 좀 평범해 보이네. 나는 웃으며 인사했어. 어서 오세요. 편히 즐기세요. 그게 내 역할이었으니까. 가족의 품위 지키기. 그런데 본식 직전 태호가 나를 불러 세웠어. 아버님, 잠시만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 나는 따라갔어. 복도 끝, 위터들이 서 있는 구역. 태호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 아버님, 오늘 웨이터 복장으로 계실 거죠? 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웨이터예요라고. 나는 멍해졌어. 뭐? 왜 그런? 태호가 어깨를 으쓱하더군. 아버님, 솔직히. 당신 직업이 뭐예요? 은퇴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에서 웨이터처럼 보이면 우리 쪽 이미지에 안 좋잖아요. 그냥 재미로요. 손님들 웃기려고. 그의 말투가 장난스럽지만 눈빛은 차가웠어. 나는 참았어. 태호야, 그건. 아버님, 제발요. 지은이 위해서. 그 말에 나는 고개 숙였어. 왜? 지은이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그래서 나는 웨이터 재킷을 입고 본식에 섞여 들어갔어. 손님들 앞에서 태호가 마이크 잡고 말했어.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오늘 특별히 웨이터로 변신하셨어요. 그는 그냥 웨이터일 뿐이에요. 웃음소리가 터졌어. 나는 서서 미소 지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 그 순간 내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어. 하지만 아니, 그게 끝이 아니었어. 10분 후 모든 게 바뀔 테니까.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듯 결혼식장 전체를 채웠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쟁반을 꽉 움켜쥐었어. 쟁반 위에 샴페인 잔이 떨리고 있었지만 손님들은 알아채지 못했어. 태호의 친구 하나가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 아저씨, 재미있게 하네. 다음 잔 좀 따라줄래? 나는 네, 고객님 기라고 대답하며 잔을 따랐어. 속으로는 피가 끓었어. 이게 내 딸의 결혼식. 내가 30년 인생 걸쳐 쌓아온 게 이 한마디로 무너지다니. 지은이는 무대 위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 그녀는 모를 거야. 아빠가 이런 모멸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이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고 키스하는 장면에서 나는 눈을 감았어. 눈물이 고이려 했지만 참았어. 아버님, 여기 샴페인 더요. 또 다른 손님의 목소리.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어. 왜 내가 이걸 견디는 거지? 태호의 가족 쪽 테이블로 가니 그의 어머니가 나를 보며 코웃음 쳤어. 민준 씨, 오늘 왜 저래? 재미로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어머님 뒤라고만 했어. 더 말할 수 없었어. 자존심이 이미 바닥이었으니까. 본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축하 인사를 나누는 동안 나는 여전히 웨이터 역할을 했어. 태호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어. 아버님, 잘하셨어요. 덕분에 분위기 업됐어요.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리는 순간 나는 주먹을 쥐었어. 하지만 풀었어. 지은이를 위해. 그녀가 태호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때였다. 태호의 전화가 울렸어. 그는 핸드폰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게. 어떻게, 그는 급히 복도로 나갔어. 나는 호기심에 따라갔어.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 네, 대표님. 그 박민준 씨 관련 기사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제가 막았어요, 박민준. 내 이름.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대표님, 그건 옛날 일이에요. 제가 로펌에서 다 처리했잖아요. 아버님, 아니. 그 사람이 웨이터로 위장한 거예요? 결혼식 분위기 띄우려고 상대가 뭐라고 하니 태호가 달았어요.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라고 했어.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어. 태호는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어. 내 과거를. 10년 전 나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회사의 비리를 폭로했어. 그로 인해 해고됐고 로비스트들의 압력으로 모든 걸 잃었지. 은퇴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한 거야. 그 비리, 태호의 로펌이 변호한 거였어. 그는 나를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 모멸을 계획한 거지? 나는 복도에 서서 숨을 골랐어. 분노가 치밀었어. 태호, 내가 날 이렇게 밟으려 했구나. 지은이를 빼고 나 혼자만을. 나는 결혼식장으로 돌아갔어. 지은이가 나를 보며 웃었어. 아빠, 오늘 왜 웨이터 하세요? 재미있어요. 그녀의 순수한 눈빛에
나는 미소 지었어. 아빠가 재미 좀 더 하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어. 이 결혼, 이 가족, 이 모든 게 끝나야 해. 피로연 중간 내 핸드폰이 울렸어. 모르는 번호. 받으니 익숙한 목소리. 박민준 씨. 나예요. 기자 김수연. 그 비리 사건 오늘 재조명될 거예요. 당신 인터뷰 해줄래요? 10년 만에 제안. 나는 주저없이 네, 지금 갈게요 라고 했어. 결혼식장을 빠져나가며 태호를 봤어. 그는 여전히 손님들과 웃고 있었어. 10분 그 안에 모든 게 바뀔 거야. 나는 택시를 잡았어. 목적지 KBS 스튜디오, 전국 TV 생방송. 택시 안에서 창밖 서울의 야경이 스치듯 흘렀어. 네온사인 불빛이 내 얼굴에 번쩍거렸지만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 김수연 기자. 그녀는 10년 전 나와 함께 그 비리를 파헤치던 유일한 동지였어. 그녀 덕에 기사는 나갔지만 결과는? 나는 모든 걸 잃었고 그녀는 다른 방송국으로 옮겨 더 큰 성공을 거뒀지. 민준 씨, 오늘은 당신 차례예요. 그 로펌, 강태호 소속 로펌이 다시 비리 연루됐어요. 당신 증언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 끄덕였어. 강태호. 그 이름이 이제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 결혼식장에서의 그 웃음, 그 모멸. 모든 게 계산된 거였어. 그는 나를 밟아 자신의 이미지를 세우려 했던 거야. 웨이터로 위장.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 손님들 앞에서 나를 깔아뭉개 자신의 관벽함을 강조하려 한 거지. 지은이한테는 아버님이 재미로 하신다고 속일 테고.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이미 세트가 준비돼 있었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내 얼굴을 다듬으며 물었어. 첫 출연이세요? 긴장되세요. 나는 웃었어. 아니요, 이건 복수예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 생방송 5분 전 김수연이 나를 안심시켰어. 민준 씨, 그냥 사실만 말씀하세요. 그 로펌이 당신 가족을 어떻게 망쳤는지, 그리고 오늘 당신 사위가 어떻게 당신을 모욕했는지, 사위. 그 단어가 아직도 쓰라렸어.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 앵커의 목소리. 오늘은 10년 전 대형 비리 사건의 재조명입니다. 피해자 박민준 씨를 모셨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 오히려 차분했어. 10년 전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자금 세탁과 뇌물이 자행됐습니다. 그 변호를 맡은 로펌이 바로 오늘 제 사위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 나는 계속했어. 그리고 오늘 제 딸의 결혼식에서 그 사위는 저를 손님들 앞에서 그냥 웨이터라고 소개했습니다. 왜일까요? 제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저를 깔아뭉개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이 그 말을 듣고 있었어. 결혼식장에서는 그 순간 태호의 핸드폰이 울렸을 거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장면이 눈에 선했어. 나는 방송에서 모든 걸 털어놨어. 회사 비리 세부 사항, 로펌의 은폐 시도,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저는 임원 자리에서 쫓겨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웨이터로 일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위는 그걸 이용해 저를 조롱했습니다. 김수연이 물었어. 후회하시나요? 나는 고개 저었어. 아니요. 오히려. 해방됐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 밖은 기자들로 북적였어. 박민준 씨, 더 말씀해 주세요. 나는 미소 지었어.
이제 제 차례예요.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내 마음은 평화로웠어. 복수. 아니, 진실을 말한 거야? 하지만 그 진실이 태호의 인생을 무너뜨릴 테지. 지은이는 그녀가 선택할 거야?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소란이 일고 있었어. 손님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속삭이는 중에 태호가 무대 위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 지은이가 그를 붙잡고 물었어. 오빠, 이게 무슨... 아빠가 TV에 태호가 나를 보며 다가왔어. 아버님, 왜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 나는 차분히 말했어. 태호야, 내가 먼저 시작했어. 웨이터라고 했잖아. 손님들의 시선이 쏟아졌어. 그의 어머니가 소리쳤어. 이게 무슨... 우리 태호가 왜... 하지만 이미 늦었어. 뉴스가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으니까. 지은이가 울며 나에게 달려왔어.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녀를 안았어. 지은아, 아빠가 설명할게. 하지만 진실이야. 그날 결혼식은 엉망이 됐어. 손님들이 떠나고 태호의 가족이 소리치고. 하지만 나는 자유로웠어. 그날 밤 결혼식장은 폐허 같았어. 테이블 위 음식은 그대로 남아 식어가고 샴페인 잔은 엎어져 바닥에 흘렀어. 지은이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어. 아빠, 왜 오빠한테 그런 식으로... 그녀의 눈물이 내 셔츠를 적셨어.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울었어. 왜 내 딸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태호는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 그의 로펌 상사로부터 온 전화들. 태호, 당장 사직서 내. 이 사건 터지면 로펌 망해.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어. 나는 그를 불렀어. 태호야, 앉아.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어. 아버님, 미안해요.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 그 단어가 내 귀를 찔렀어. 장난으로 사람 인생을 밟아. 나는 목소리를 낮췄어. 10년 전 내 로펌이 내 가족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 아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누워 있었어. 지은이가 대학 갈 돈도 겨우 마련했지? 그런데 내가? 나를 웨이터로 만들어 웃기려 했어. 태호가 고개 숙였어. 그 비리 몰랐어요. 그냥 아버님 이미지가... 이미지. 내 이미지 때문에 내 자존심을 짓밟은 거지? 지은이가 끼어들었어. 아빠,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빠, 설명해봐에 태호가 그녀를 보며 애원하듯 말했어. 지은아, 나 아버님 과거를 알게 됐어. 로펌에서. 그래서 결혼 전에 은폐하려 했어? 웨이터건은? 분위기 띄우려고 지은이의 눈에 의심이 스쳤어. 은폐. 오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태호가 말을 더듬었어. 너 슬퍼할까 봐의 그 순간 나는 알았어. 태호는 지은이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녀를 통해 나 같은 쥐험 요소를 통제하려 했던 거지. 그의 어머니가 다가와 소리쳤어. 박민준 씨, 이 결혼 취소해요. 우리 태호가 왜 이런 집안에. 나는 차갑게 웃었어. 취소. 이미 늦었어요. 전국이 봤으니까. 그녀가 몸을 떨며 물러섰어. 손님 몇 명이 남아 우리를 보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어. 그중 한 명, 태호의 친구가 말했어. 태호, 너 미쳤어. 박민준 씨가 그 유명한 자나. 로펌에서 다들 피하던 사람. 이태호의 눈이 커졌어.
그는 내 진짜 정체를 몰랐던 거야? 그냥 근퇴한 아저씨로만 봤지? 밤이 깊어지면서 경찰이 도착했어. 로펌 비리 관련 조사가 시작된 거야? 태호를 데려가려 하자 지은이가 막아섰어. 오빠, 나랑 같이 가. 하지만 태호가 그녀를 밀치며 말했어. 지은아, 미안. 나 끝났어. 그는 수갑 찬 채 끌려갔어. 지은이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어. 나는 그녀를 안아 올렸어. 지은아, 아빠가 곁에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나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후회가 밀려왔어. 복수라고? 이게 복수라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어. 전 국장 결혼식에서 폭로. 사위 로펌 비리 재점화에 내 이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어. 지은이는 침대에 누워 울었어. 아빠, 내가 오빠 탓한 거예요. 미안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 내가 너무 멀리 갔나? 태호의 삶을 망친 건 맞지만 지은이의 행복도 함께 부순 거잖아. 며칠이 흘렀어. 집안은 정막으로 가득 찼어. 지은이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냥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어. 나는 회사, 아니, 이제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나날을 보냈어. TV 출연 후 사람들이 나를 알아봤어. 박민준 씨. 사진 한 장만 길거리에서 기자들이 따라다녔지만 나는 무시했어. 중요한 건 지은이었어. 그녀를 위해 나는 상담사를 불렀어. 지은아, 이야기 좀 해보자. 상담사가 말했어. 배신당한 기분이 들겠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 아빠, 오빠가 왜 그랬을까요?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 사랑은 때론 이기적인 거야? 태호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안정을 사랑한 거지. 그 말에 지은이가 나를 봤어. 아빠도 그렇게 당하셨자며 왜 TV에 나가셨어요? 나는 솔직히 말했어. 아빠가 참을 수 없었어. 내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나는 참았어. 회사 비리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이번엔 너까지 잃을 순 없었어. 태호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아버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잘 말해주세요. 저는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요.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처럼. 그 문장이 내 가슴을 후벼 팠어. 그는 나를 동정했던 거야? 아니, 두려워한 거지? 성공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를. 나는 편지를 찢었어. 지은이에게 보여줄 필요 없어. 대신 나는 로펌 관련 소송을 준비했어. 변호사를 고용한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태호의 옛 동료였어. 박민준 씨, 당신 증언으로 로펌이 무너질 거예요. 배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배상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인정받는 거지. 10년간의 고통에 대한. 지은이는 조금씩 회복됐어.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에 복귀했어. 아빠, 나 다시 시작할게요. 그녀의 미소가 돌아오자 내 마음도 가벼워졌어.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후회가 찾아왔어. 태호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 박민준 씨, 태호가 자살 시도했어요. 그 소식에 나는 얼어붙었어.
그녀가 울며 말했어. 당신 때문에. TV에서 폭로한 것 때문에 나는 죄책감이 밀려왔어. 복수는 이렇게 사람을 파괴하나? 그날 나는 병원으로 갔어. 태호의 병실. 그는 창밖을 보며 누워 있었어. 태호야, 왜 내가 부르니? 그는 돌아봤어. 아버님. 오셨네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미안해요. 지은이한테. 제가 다 망쳤어요. 나는 침대 옆에 앉았어. 태호야, 왜 그랬어? 웨이터라고 한 것, 그는 한숨 쉬었어. 저우 당신을 무서웠어요. 당신 과거가 로펌에 알려지면 제 커리어가 끝날까 봐 그래서. 먼저 치료했어요. 웃음으로 덮으려 했고 그의 솔직함에 나는 화가 나기보단 슬펐어. 그럼 지은이는? 그녀를 생각 안 했어. 태호가 고개 저었어.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숨기려 했죠. 나는 일어났어. 태호야, 회복해. 그리고 진실을 직면해 병원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어. 복수라고? 이건 정의일 뿐이야. 하지만 지은이의 상처는 영원히 남을 거야. 시간이 흘러 로펌 소송이 본격화됐어. 법정에서 나는 증언대에 섰어. 판사님, 변호사들, 그리고 태호가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10년 전 저는 회사의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자금 유용, 뇌물 수수. 그걸 로펌이 은폐했죠. 내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어. 태호의 옛 상사가 반박했어.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증거를 들이밀었어. 10년간 숨겨온 문서들. 김수연 기자가 도와준 거야?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어. 태호는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어. 강태호 씨, 당신이 박민준 씨를 결혼식에서 모욕한 이유는? 변호사의 질문에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저이 두려웠습니다. 그의 과거가 제 미래를 망칠까 봐. 법정이 웅성거렸어. 판사가 물었어. 그 모욕은 계획된 거요. 태호가 고개 숙였어. 네, 죄송합니다. 그 순간 나는 승리감을 느꼈어. 아니, 해방감. 지은이는 법정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어. 소송은 내 승리로 끝났어. 로펌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태호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는 변호사로서의 삶을 잃었어. 뉴스에서 그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소문은 퍼졌어. 그 사위, 완전 끝장났어.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커피를 마셨어. 맛있었어. 지은이는 이제 나와 함께 살았어. 그녀가 말했어. 아빠, 나 오빠랑 헤어질게요. 나는 놀랐어. 지은아, 아직. 아니, 아빠. 오빠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안정된 삶을 원했어요. 아빠처럼 강한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녀의 말에 나는 울컥했어. 아빠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참았을 뿐이야. 이 지은이가 웃었어. 아빠가 강해요. TV에서 말한 거 용기였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산책했어. 한강공원, 바람이 시원했어. 아빠, 앞으로는 어때요? 우리 둘이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 좋아. 아빠가 지켜줄게. 태호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어. 이번엔 사과하며. 민준 씨, 태호가 정신과 치료받아요.
당신 덕에. 진실을 알았대요.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 나는 괜찮아요. 태호가 회복되길 바래요 라고 했어. 복수. 이제 그 단어는 멀어졌어. 대신 용서의 무게가 다가왔어. 밤에 혼자 TV를 보니 내 인터뷰 클립이 재방송됐어. 그냥 웨이터일 뿐 그 말이 다시 들려오자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이번엔 웃을 수 있었어. 왜? 내가 더 이상 웨이터가 아니니까? 나는 나 자신이었어. 지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 아빠, 저녁 먹어요. 그녀의 미소에 나는 일어났어. 이게 새로운 시작이야. 몇 달 후 삶이 서서히 안정을 찾았어. 나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강연자로 초대받기 시작했어. 비리 폭로의 용기라는 주제로. 대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빛이 빛났어. 선생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어. 나는 솔직히 말했어. 참는 게 용기가 아니야. 때론 터뜨려야 해 하지만. 후회도 컥 그 말에 박수가 터졌어. 지은이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어. 이번 남자는 평범한 선생님. 아빠, 이번엔. 조용히 봐줄래요? 그녀의 장난기 어린 말에 나는 웃었어. 그래, 아빠가 과잉보호 안 할게. 태호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려왔어. 그는 작은 로펌으로 옮겨 비리 피해자 변호를 전문으로 하게 됐대. 아이러니지. 그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어. 태호가 감사하다고 해요. 당신 덕에 새 삶을 찾았대요.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 복수는 때론 치유가 되나?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어. 밤에 악몽을 꿨어. 결혼식장의 웃음소리, 태호의 경멸 어린 눈빛.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했어. 지은이한테 털어놨어. 아빠, 그날 일 아직도 그녀가 안아주며 말했어. 아빠가 용감했어요. 나 때문에 그 말에 나는 안도했어.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어? 김치찌개, 엄마가 좋아하던 거, 아빠, 엄마 생각나요? 지은이가 말했어. 엄마도. 아빠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우리는 엄마 사진 앞에서 잔을 부딪혔어. 건강하게 살아요. 삶의 작은 순간들이 상처를 메워줬어. 태호와 우연히 마주친 건 한강 다리 위였어. 그는 혼자 산책 중이었어. 아버님이 그의 인사가 어색했어. 나는 멈춰 섰어. 태호야, 잘 지내? 그는 고개 끄덕였어. 네, 감사해요. 그날.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 지난 일은 잊자. 앞으로 잘 살아.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지은이, 행복한가요? 그래. 너도. 찾아봐.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 용서. 아직은 아니지만 가까워진 기분이었어. 1년이 지났어. 이제 나는 책을 썼어. 숨겨진 웨이터, 비리의 그림자 베스트셀러가 됐어. 사인 회장에서 팬들이 줄을 섰어. 박민준 씨,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그 말들이 내 가슴을 채웠어. 지은이는 결혼을 포기하고 커리어를 쌓고 있었어. 아빠, 나 CEO 될 거예요. 당신처럼 강하게. 그녀의 야망에 나는 자랑스러웠어. 태호는. 그는 결혼했다. 평범한 여자랑. 소문에 따르면 행복하다고 해. 그의 로펌은 비리 전문 상담소로 변신했어. 아이러니한 복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 왜? 나 자신을 용서했으니까? 그날 TV 출연, 충동이었지만 필요했어. 가족 모임에서 지은이가 말했어. 아빠, 그날 10분이 우리 인생 바꿨어요. 나는 웃었어. 그래, 최고의 10분이었지? 그러나 상처는 남아 있었어. 엄마 기일에 묘지를 찾았어. 여보, 내가.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불어오며 잎사귀가 속삭이는 듯 했어. 지은이가 옆에서 울었어. 엄마, 아빠가 책 썼어요. 봐요. 우리는 꽃을 놓고 돌아왔어.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내 인터뷰가 흘렀어. 복수는 아닙니다. 진실이에요. 그 말이 내게 되새김질됐어. 태호의 어머니가 초대했어. 민준 씨, 태호 애기 보러 와요, 손녀. 나는 망설였지만 갔어. 작은 아기가 웃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 태호가 당신 이름 지었어요. 민준이 그 순간 모든 게 풀렸어. 원한이 녹아내린 거야. 2년 후 삶은 평온했어. 나는 강연 투어 중이었어. 부산, 대구, 제주. 매번 트위터에서 스타로 라는 제목으로 청중들이 공감했어. 저도 참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어. 나는 터뜨려요. 하지만 현명하게 라고 조언했어. 지은이는 프로모션 회사 대표가 됐어. 아빠, 다음 결혼식은? 당신이 웨이터 하지 마세요. 장난에 우리는 웃었어. 태호와 다시 만난 건 TV 토크쇼에서였어. 제작진이 초대했어. 과거와 화해라는 테마. 스튜디오에서 마주쳤을 때 어색했지만 미소 지었어. 태호 씨, 오랜만. 네, 아버님 랭커가 물었어. 그날 일, 어떻게 보세요? 태호가 먼저 말했어. 제가 몬스터였어요. 아버님의 용기에 감사해요. 나도. 과했어. 미안지라고 했어? 방송 후 우리는 맥주 한잔 했어. 지은이 잘 지내? 네, 당신 덕에 강해졌어요. 대화가 흘렀어. 과거의 상처가 이제 추억이 됐어. 하지만 깊은 밤, 여전히 물었어. 그 선택이 맞았나? 복수는 가치 있었나? 지은이의 행복을 위해 다시 해도 할 거야. 태호의 변화, 내 책, 모든 게 그 증거지. 이제 3년 차, 나는 은퇴를 생각 중이야. 지은이가 결혼했어? 이번엔 진짜. 상대는 그녀의 선택. 결혼식장에서 나는 그냥 아버지로 섰어. 웨이터 재킷. 절대 안 입어. 손님들이 박민준 씨. 책 읽었어요 라고 하니 웃었어. 지은이가 나에게 속삭였어. 아빠, 감사해요. 그 10분 덕에 태호도 초대됐어. 그의 아내와 함께. 축하해요. 지은아, 그의 미소가 진심이었어. 우리는 사진 찍었어. 과거의 적들이 이제 가족처럼. 삶은 아이러니하지? 그날 밤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어. 나는 후회 없어. 웨이터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찾았으니까. 하지만 너는 그 모멸을 당하면 참을 거야. 아니면 터뜨릴 거야. 선택은 내 몫이야. 그게 인생이니까.